이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다가 확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분기점이 하나 있죠. 뭐냐? 분리가 되냐? 종합가 되냐? 내가 뭐가 더 유리한 건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시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출 이자를 비용 인정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그 비용 인정을 하려면 기장을 해야 된다는. 미등록 임대주택이냐 등록 임대주택이냐에 따라서 필요금비, 소득공제, 감면세액이 조금씩 달라져요. 혜택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었어요. 점점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싶다. 그럼 월세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지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입니다. 5월은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없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어렵게 또 모셔왔습니다. 이상호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경력과 기업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호입니다.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존에 신고를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세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 신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9년에 이제 소득 있는 납세자는 이번 2020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기존에 2월 달에 근로소득만 있으셔서 연말정산으로 이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완료되신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연말정산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카카오톡 등으로 이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던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의 이제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이제 유형별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주택임대소득자 중에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는 아마 이번에 V유형으로 신고 유형 안내문이 왔을 거예요. 네? 부유형이요? 부유형이 뭐예요? 부유형은 아니고요. 저희 그 신고 안내문에 기장 의무에 따라서 그 유형 분류표가 있어요. S부터 T 유형까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장 의무나 이제 소득의 구분 여하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나누게 되거든요. 알파벳 V 유형으로. 우리 V 그렇죠. V의 유형이 있다. 그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유형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신 거군요. 특히나 이 V 유형은 이번에 처음 시행된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한해서만 V 유형이 뜨게 될 겁니다.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는 V가 아니라 그럼 또 다른 유형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앞에 성실신고 사업자라면 이제 S도 뜰 수 있고요. A, B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분리과세 소득까지 있으면 V 유형이 이제 뜨는 절차를 거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그렇게 이미 판정돼서 날라오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2019년 기속 소득을 이제 신고한 거에 따라서 그 전년도에 어떻게 신고했냐, 수익 금액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안내문 형식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분에게 물어보기 전에 내 유형이 어떤 건지 먼저 파악하고서 질문해야지 보다 빠른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신고 안내문에도 이제 유형이 나와 있고요. 혹시나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내문을 거기서 출력하시거나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도 있다라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과세 유형을 얘기했었는데 내가 과세 대상인지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세금을 신고하셨어야 됐죠. 하지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냐면 2019년도부터 과세 대상이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2019년도에 대한 소득 귀속분을 2020년도에 납부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가 이번에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세금 신고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금액 납부하는 것도 세금 뭐 다 걷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이전에는 소액 같은 경우는 세금 안 걷었었나요? 예전부터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2013년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그 과세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금액의 작고 큼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되는 소득이었고, 이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비과세를 했던 것뿐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 법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원래 안 걷다가 이번에 걷어서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걷다가 잠깐 유예해줬다가 다시 풀어주는데 줬다 뺐으니까 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건 빨리빨리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내가 그런 과세 대상인 것 같아요. 소득이 있어.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도 다 내야 돼. 그럼 다 내야 되느냐라고 하면 주택수에 따라서 내는 대상이 있고 안 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월세 비과세죠. 공시가격 9억을 넘어가는 그런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월세 소득이 없고요. 그 다음에 2주택자 월세부터는 세금 납부, 그 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것도 전세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영상 촬영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무 신고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 월세 금액 다 세금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필요 경비율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막상 신고할 때 기장을 맡겨야 되는지 그냥 세무서 찾아가가지고 월세 계약서 들고 가가지고 그냥 나 이렇게 벌었는데 신고해주세요 하면 신고해주는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임대료는 월세 등의 임대료 및 청소비, 난방비 등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두 번째로 보증금 등의 총 수익금액, 즉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의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임대료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세무사한테 기장을 의뢰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셨는데, 기장 의무가 이제 추계 신고냐 이제 기장 신고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추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2,400만 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요.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통해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재산세, 취득 이자 비용, 임대주택 수선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5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경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장 의무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방금 전에 뭐 7,500만 원 얘기는 하셨었지만 그 이하인데도 기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월세를 받고 있어서 신고 대상은 맞는데 내가 그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거야. 이 대출 이자를 비용 인정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그 비용 인정을 하려면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결국 사업에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는 기장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기장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추계 신고랑 다르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수익 금액보다 경비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기장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결손금을 인정받아서 후에 이제 수익 금액이 생겼을 때 그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시면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를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200만 원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2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자를 납부만 하고 월세는 받아도 사실 남는 게 없는데 이거 세무신고도 다시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무사분이랑 상의해가지고 기장 꼭 하셔가지고 비용 인정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려고 준비하다 보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분기점이 하나 있죠. 뭐냐?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건데 우리가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이에요. 14%예요. 근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6%부터 최고 42%까지 있게 되는데 내가 뭐가 더 유리한 건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공제 금액도 약간씩 다를 것 같고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번 이런 것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분리과세는 단일세율이고 공제금액이나 이제 감면금액이 들어가는데 종합과세 세율이 최저 세율이 6%다 보니까 오히려 종합과세 세율이 더 낮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궁금하실 때는 뭐 가까운 세무사를 찾으셔도 되는데
구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시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이번 세액 계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분리과세가 단일세율 14%라고 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원천징수로 신고 의무가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다가 확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방금 전에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어떤 거냐? 간단해요.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가 직접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 신고를 완료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혹여나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2천만 원이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꼭 직접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 저희가 임대소득을 신고하려고 보니까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 즉 세무서에다가만 신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아는 거가 구청과 세무서에다가 둘 다 등록한, 즉 민특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죠? 일단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세액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필요경비 50%, 그리고 기본공제 200만 원, 거기 이제 14% 세율을 곱하게 되고, 그리고 감면세액을 제하고 타소득 결정세액을 더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미등록 임대주택이냐 등록 임대주택이냐에 따라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감면세액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자고 하면, 큰 차이가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수익금액의 60%, 그리고 기본공제가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액감면이 단기 4년이면 30%, 장기 8년이면 75%까지 세액감면이 들어가고요.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50%, 소득공제는 200만 원,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앞서 세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단기 임대사업자라고 하죠. 4년 혹은 중공공 임대사업자,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8년짜리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민특법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고, 세무서에다가도 이게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 임대 기간 동안 연 5% 상한 제한도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듣다 보니까 혜택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었어요. 네. 세액 감면이 무려 단기는 30%, 장기는 75%면 엄청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2천만 원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소득은 이렇게 혜택을 안 내주는 건가요? 네, 해당이 없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 민특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사람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내가 넘게 월세 소득을 받고 있다. 그럼 굳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안 하고 이거에 따른 차이가 뭐 없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2천만 원 초과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른 혜택은 없고요. 오히려 분리과세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75%도 앞으로 50%로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점점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혜택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이런 상황들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혜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실전 사례를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계산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샘플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2천만 원 미만 주택임대소득 계산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일반 임대소득이랑 4년 단기, 8년 장기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수익금액이 똑같이 2천만 원인 경우에 일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12만 원 정도, 4년 단기인 경우에 39만 2천 원 정도, 8년 장기인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확실히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알 수 없지만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이 확실히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싶다. 그럼 월세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지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계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임대소득 4년 단기, 8년 장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 33만 원 정도 받으시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시고, 4년 단기, 8년 장기인 경우에는 월 83만 원 정도 받으시면 납부세액이 0인 구간이 나오게 돼요.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내가 월세 소득 별로 안 나오는 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80만 원 이하다.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관련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참고해 보셔서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임대소득 쪽에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번 정부 정책 기조를 보시면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도 다시 부활했고 결국에는 혜택도 점점 축소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사후 절세 방안도 전문적인 세무사 컨설팅 하시고 고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언제 사고 어딜 사고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사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부동산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세금적인 부분들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고려한 투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들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얼마를 내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쭉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세무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